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에서 비트겟이 곧 막힌다는 얘기 그냥 소문이 아닙니다. 한번 접속이 끊기면 내 자산은 화면 속에만 남고 손은 밖에서 덜덜 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섭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랑 업데이트가 막혔습니다. 설치도 안 되고 업데이트도 안 되면 결국 앱은 서서히 숨이 끊기는 거랑 비슷합니다. 더 불안한 건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까지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되는데요 라고 방심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로딩 화면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때 출금 버튼이 안 눌리면 정말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늦게 움직일수록 선택지가 줄어들고 수수료나 시간 압박 때문에 판단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 성격이 큽니다. 신고 안 한 곳은 국내 유통망에서 밀어내겠다는 방향으로 해석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을 삭제했다가 다시 깔려고 하면 막힐 수 있고 VPN으로 우회 접속 같은 방법을 고민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예 다른 거래소로 옮겨두는 선택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대처를 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답답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 자체가 어려운 흐름이라 시작부터 문이 닫혀버립니다. 게다가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중이라 첫 발부터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원인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피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인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한 줄이 제재의 스위치가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즉, 유통 채널에서부터 숨통을 조이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분위기를 더 세게 만든 배경으로 세금 이슈도 거론됩니다. 국내 거래소 쪽은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느냐? 기존 이용자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미 설치된 앱은 당분간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혔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안전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보는 선택은 개인 지갑으로 출금입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접속이 끊길 때 같이 묶일 수 있는데 개인 지갑은 내 손에 키가 있는 구조라 훨씬 낫습니다. 속도와 우선순위가 핵심입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 설치가 막힌 상황 자체가 큰 장벽입니다. 설령 외부로 접근하더라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서 시작을 비트겟으로 잡는 건 지금 시점에선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회 방법도 있긴 합니다. VPN을 쓰는 방식처럼요. 다만 이런 우회는 보안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법적 리스크도 고민해야 합니다. 되는가 보다 감당 가능한가를 먼저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럼 국내 거래소 쓰면 되잖아요? 라는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요.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제 기준에선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거래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 거래소는 추후 세금 부과 예정 흐름이 있어 장기적으로 비용 구조가 더 빡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국내면 안전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내가 하려는 거래 방식과 맞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흐름을 기준으로 제가 5개 거래소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어디가 더 낫다 한 줄이 아니라 조건별로 뭐가 유리한지 깔끔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 5개 거래소는 공통적으로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묶였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5개 거래소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세요. 지금은 정보가 돈이고 선택지가 곧 생존이 됩니다. 불안할수록 손이 빨라지는데 그때일수록 기준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롱이요, 숏이요에서 멈추는데
사실 진짜 핵심은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지느냐입니다.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도 위아래로 살아란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죠.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흐리면 분석이 맞아도 손실로 끝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간단히 정리할게요. 롱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죠. 선물에서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떨어질 때도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럼 언제 롱을 잡아야 하느냐? 신호를 감으로 찍지 말고 근거로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을 계속 높이고 눌림 이후에도 다시 올라타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많이 보는 게 이동평균선입니다. 예를 들어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죠. 보통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증가하면 시장 신뢰도가 붙는 모양새가 됩니다. 올라서 좋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붙어서 올라요가 되면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뉴스 체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규제 완화 같은 긍정 신호,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재료는 가격을 위로 밀 수 있습니다. 차트만 보다가 재료에 얻어맞으면 멘탈이 흔들립니다. 이제 숏 포지션입니다. 숏은 하락이 예상될 때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신호가 있습니다. 우선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예요.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반대 신호가 있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하면서 숏 관점이 힘을 받는 구간으로 봅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힌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에너지가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올라가도 속은 비어있는 느낌이라 곧 꺾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 쪽으로 무게를 실어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불면 숏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보조지표 활용도 꼭 익혀두세요. 비트코인 시장은 기술적 분석이 특히 중요하게 작동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RSI는 과매수, 과매도 상태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해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해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시장의 트렌드와 변동성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가격이 어디로 튈지 감이 안 올 때 이런 도구가 지금이 과열인지 숨 고르기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해야 하고요. 감정으로 버튼 누르는 순간 시장은 늘 그 감정을 노리고 흔듭니다. 그리고 고정 댓글에는 정말 유용한 꿀팁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거래소 이동 정보도 있고 비교 기준도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